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KF21이 발표된 지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과 유튜브에서는 KF21에 대한 컨텐츠가 넘쳐났었는데요. 해외 유력 언론들은 KF21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유력 언론이란 CNN이라든가 포브스, 내셔널 인터레스트 같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놔서 흥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유력 언론으로부터 얻은 정보들입니다. 포브스지는 KF-21 개발로 인해 한국은 자국의 능력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 8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210%가 넘는 무기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런 초음속 전투기의 개발로 한국 무기 시장의 신뢰도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F-21에는 미국 전투기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구현된 기술의 65% 정도는 순수 한국 기술이라는 데 애널리스트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국산화가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KF-21은 전적으로 한국 기술로 개발된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언론들이 실제로 KF-21에 대해서 상당한 무게를 갖고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포브스지는 라팔과 타이푼을 걷어찰 차세대 전투기로 KF-21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F-21의 대당 가격이 비싸다고 알려져 있지만 포브스지는 라팔과 타이푼의 3분의 2 정도의 가격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라팔과 타이푼은 스텔스 기능이 전혀 없지만 KF-21은 향후 스텔스기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KF-21의 미래 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차세대 프로젝트로서 KF-21이 5세대로 진화하게 된다면 F-35에게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전투기가 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제품의 포지셔닝뿐만 아니라 타이밍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 자국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와 일부 이라크 같은 중동 국가도 4세대 전투기 교체 시기가 되었습니다. 당장 한국에서도 F4, F5 그리고 F16과 F15K 슬래믹을마저 교체해야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라팔과 타이푼을 쓰던 국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는 4세대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중공의 공군에 대응하기 위해 당장 5세대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4.5세대 KF-21은 4세대와 5세대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한 나토 기준의 전투기를 운영해야 하는 국가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동개발에 투자한 인도네시아는 중공 공군에 대비해 당장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할 상황입니다. 태국, 필리핀, 이라크 등도 KF-21을 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이미 한국의 전투기 FA-50을 도입해서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한국에게 큰 고객으로 다가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국의 4.5세대 전투기가 세계 전투기 시장에 진입할 기세를 보일 이때 미국에서는 F-35는 실패작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던 기종은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전투기였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개발된 F-35는 실제로는 미군의 계획보다 큰 몸집과 운용 비용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이보다 좀 더 가볍고 저렴한 전투기를 기획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KF-21이 도전장을 내밀게 된 것이죠. 라팔과 타이푼에 이어 F-35마저 제껴버릴 상황이라 미군 측에서도 많이 놀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중대형급 전투기는 잘 만들어도 중량급 이하의 전투기를 만드는 데는 서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단 전투기뿐만 아니라 자동차건 뭐건 미국은 작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전통적으로 소질이 없는 편입니다. 밀리터리 전문의 한 외신은 한국이 기체 제작에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할 것이라고 기사를 내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란 4차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무인화, 형상관리 등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까지 분석하고 이것을 제조업에 응용하는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이는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향후 5년간 약 1,0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리터리 전문 사이트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카이가 구상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KF-21의 구성품 및 구조 생산을 포함하여 여러 프로젝트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는 이 시설들이 한국 항공 우주 부문의 대규모 자동화와 생산 생태계에 통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유사한 프로세스를 설정하는 데 협력 업체를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카이에 따르면 이 공장이 에어버스 여객기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 경남 사천에 있는 카이 본사의 문을 열었던 A350 공장을 부분적으로 모델링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미 선진 항공 기술 분야에 적용되었던 스마트 기법을 응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스마트 시설은 A350 항공 구조물 제조 기간을 66%가량 단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KF-21의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카이의 입장입니다. 이처럼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한편 수출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신공장에 대해 생산, 공정관리, 기술, 구매, 품질 관리 등의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디지털 및 분석 업무를 결합한 지능형 생산 시스템을 구현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KF-21은 자주국방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최첨단 자국산 무기를 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다른 무기들에 대한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전투기 시장의 마케팅 분야에서 4.5세대 전투기 분야를 확실하게 선점함으로써 추후 KF-21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항공무기 산업에 큰 도약이 될 것이라는 점을 외신들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중공은 한국의 KF-21을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당연히 중공 입장에서 한국의 보람의 사업이 반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중공의 전투기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랭한 반면에 KF-21은 호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중공이 우리나라의 이런 쾌거를 배합할 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세계 무기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공입니다. 물론 중국 인민해방군의 셀프 주문이 많기 때문에 무기 판매 비율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국이라고 선전했던 나라 한국이 첨단 무기 시장에서 자기들보다 우위에 있다면 그동안 중공이 선전했던 것들은 말짱 헛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팩트는 KF-21을 구매하려는 국가들이 중공에 대해서 비호의적이고 심지어 잠재적인 적대 국가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KF-21은 여러 부문에서 중공의 젠20을 앞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나라에게 한방 얻어맞는 일도 감수를 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것이죠. 중공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젠20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스텔스 기능과 허약한 엔진의 5세대 전투기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토 기준에 맞는 한국의 전투기를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충분한 구매력이 있는 선진국들 입장에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한국 방위산업 전반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첨단무기 마케팅에 매우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고요.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한국과 중공의 기술 격차는 앞으로 더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중공의 지도층이 마음 아파할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중공 입장에서는 한국산 전투기 개발이 떨떠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외 언론을 통해서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소위 국뽕 소리를 듣던 컨텐츠가 KF-21건에 대해서 사실로 검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의 국방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